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릉도에 놀러갔을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실제 제가 겪은 겁니다. 여름 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고 홀로 울릉도를 갔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저랑 홀로 놀러온 남자분과 커플 이렇게 4명이 묵고 있더군요. 첫날 저녁을 함께 하면서 다음 날은 같이 차 하나를 빌려 울릉도를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건의를 해서 우리는 같이 다음날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 7번째 왔다고 하더군요.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를 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둑어둑 해질 무렵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자기가 안 가본 데가 있다고 차도 빌렸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랑은 뭐 별 의견 없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 가본 곳은 산중턱에 있는 정자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로 꼬불꼬불 산길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씩 자기 또는 주변 애들은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섬에 귀신이 많다고 제주도나 일본이나 그래서 미신을 많이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조금 으슥하단 생각이 들어 밖을 보니 정말 산길에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뿐이더군요.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이상하다.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하는데 자기도 초행길이라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산길이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울릉도는 산길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운전자나 저나 커플이랑 왜 이러지? 계속 시동을 켜려고 해도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뒤로 차가 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두려움에 떨면서 뒤를 보니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러지더군요. 슬슬 밀리면서 차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왜 장난하고 그래요? 라고 제가 말을 꺼내니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울릉도에 하나뿐이라는 납골당이 보이더군요.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숙소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홀로 놀러온 남자분 그리고 커플은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도 끝까지 장난이 아니었다고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장난을 쳤겠냐고 아직도 미스터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포역 괴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학교생활과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역사 안뿐만이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한 100m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천 같은 게 펄럭이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천 같은 게 날라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변이 횡해서 날려오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알바에 나가서 밤마다 청소를 할 때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뭐했던 저로서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만족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천조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것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더니 당시 그 동료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부탁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하는 날인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번에 같이 일하던 사람 그만뒀나요? 라고 물어보자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던지라 힘들어서 나갔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오는 날 투덜대면서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매치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은연중에 쐬고 있었거든요.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라는 남자다운 자세로 힘들게 눈을 떠봤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정말 그때의 공포감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오싹거리기 시작하네요. 비는 오고 마음속으로 요이 땅을 외치고는 진짜 미친 듯이 역사로 뛰어달려갔습니다. 제 생에 가장 빨리 달려본 것 같았죠. 그때였죠. 뭔가에 발이 탁 걸리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나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에 자에 뉘어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댄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제발, 제발 그 소리만 외치게 되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딱 떠지면서 동료하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끌고 와서 휴게실에 뉘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하며 휴게실 안 풍경하며 가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기를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거였죠.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제가 알바를 하는 밤이면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뒀던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제가 일했다는 여기 구포역 맞습니다. 부산 사시는 분은 아실 분은 아시겠죠. 저도 태생이 인천이라 대학생활 할 때까지는 몰랐지만요. 세 번째 이야기, 이모네 집. 내가 대학생 일때의 일이야. 그날도 난 이모네 집으로 놀러갔어. 마침 그날은 이모가 점사를 봐주시는 날이었지. 우리 이모는 언제나 찾아가면 점을 봐주시는 분이 아냐. 구슬하시거나 기도를 가신다거나 특별한 볼일이 있지 않으시면 미리 예약을 받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을 하셔. 언제나 이모네 집은 나에겐 최고의 힐링의 장소였지. 이모네 별채 사랑방에 누우면 세상 만사
맘도 너무 편하고 또 그렇게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난 낮잠 잘 때도 이모네를 종종 이용했거든. 역시 그날도 이모네 거실에는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모가 예약받은 고객님들 이외엔 봐주시지 않는데도 항상 그랬어. 난 들어가선 한참 있어야 이모 보겠네. 하고는 접수를 받아주시는 누나께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어보고 누나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방에서 이모랑 고객님의 대화를 자연히 듣게 되었지. 신당 이용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여자들인 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그분도 여자분이셨어. 방 안에선 30대쯤 되어 보이시는 여자분의 말소리가 들렸어. 근데 내용이 조금 꼬리한 거야. 내용을 요약하면 쉽게 얘기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남편이 좀 이상하다.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난 속으로 낄낄댔지. 이제 저 여자 이모한테 혼나고 쫓겨나겠네. 우리 이모가 절대 안 봐주시는 점사가 있는데 유부남 유부녀들의 애정 같은 거야. 한마디로 결혼 생활에 중대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얘긴 절대 안 하시고 유부남 사랑하고 그런 건 절대 용서가 없으셔. 진실한 사랑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미친년아 그 사랑 개나 줘버려라 하시는 분이거든. 만약 유부남 사랑한다고 그런 거에 대해 묻거나 본부인 떼어내는 방법 같은 거 물으러 왔다가는 자리에 앉아 말도 꺼내기 전에 어디 멀쩡하게 생긴 년이 남의 남자나 따라다니냐며 그게 사랑인 줄 아냐고. 재수 없으니 썩 꺼지란 욕먹고 쫓겨나는 걸 여러 번 봤고 남편 여자 문제 같은 거 알아보려고 온 여자들에겐 그딴 건 뭐하러 알고 싶어해. 그딴 거 묻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네가 잘해봐라 남편이 딴맘 먹나. 이런데 찾아다니며 쓸 돈으로 남편 좋아하는 특별식이나 하나 더 만들고 기다려봐라.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올 테니 거의 저중 한 소리 듣고 그냥 쫓겨나기 일쑤야. 물론 특별한 예외 케이스는 있어. 그런데 그 방에서 이모의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난 또 호기심이 발동했지. 이모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생각 중이라던가 말을 망설이신다는 얘긴데 그건 그 새댁이 이모의 원칙에 예외적인 케이스란 거였거든. 나랑 누나는 서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방 안에 귀를 기울였어.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윽고 이모가 입을 떼시는 거야. 내일 낮에 나랑 어디 좀 가자. 외출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 말씀하시고는 밖에 연락처 알려놓고 가거라 하시고는 딴 말씀을 안 하셨어. 방에서 그 새댁이 나왔지. 그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나와선 누나에게 연락처를 알리고 돌아갔어. 난 모든 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별치에 누워 있었는데 그놈의 망할 호기심 때문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 잠이란 끼니는 꼭 찾아먹자가 내 삶의 모토인데 그렇게 저녁이 되고선 이모랑 누나랑 저녁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누나가 말없이 무언의 눈빛으로 아까 그거 여쭤보라는 얘기를 했어. 누나는 이모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서워해. 이모가 내겐 둘도 없는 엄마 같은 이모시지만 선생님으론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야. 누나도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이모한테 엄청 자주 혼났지. 신을 모시고 남의 운명을 들여다보겠다는 년이 생각이 그떠이고 행동이 그러냐며 그렇게 하다간 멀쩡한 사람만 여럿 잡을 거라고 다 집어치우고 꺼지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으시고 실제로 열받으신 이모가 손수 가방에 짐 싸시고 마당에 집어 던지신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펑펑 울면서도 절대 안 나간다고 버팅겼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는 제법 명성도 없고 한 사람의 무녀 몫을 훌륭히 하셔. 지금도 간혹 볼 때면 그때 얘길 무용담으로 자주 하시는데 끝은 항상 이모께 너무도 고맙단 얘기로 끝나. 누나는 감히 손수 질문하실 용기는 없고 날 방패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어. 내 수저 위에 고기를 올려주시는 이모를 보다가 슬쩍 질문을 했지. 이모, 아까 그 새댁 아줌마 무슨 일 생겨? 그래놓고 안 알려주면 삐칠 거야 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모를 쳐다봤어. 이모는 또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며 눈을 흘기시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 우리 이모가 결혼한 유부녀의 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훈수를 두시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일 때뿐이야. 둘이 같이 살면 절대 안 되는 경우 말야. 노력에 상관없이 둘이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다 몸이 크게 상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거나 최소한 한쪽이 복구 불능의 데미지를 입게 될 때뿐이거든.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구나. 내일 시간 좀 나니 운전 좀 하거라. 역시 말을 아끼시는군.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누나가 따라 나왔어.
내일 알아내면 바로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슬쩍 거래를 제안하더군. 고객님 장사 한두 번 하셔요. 날로 드시게. 우린 흥정 끝에 언제나 내가 원하면 라면을 끓여주는 라면 도우미 이용권 5장에 합의를 봤지.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다음날 난 약속한 시간에 이모 집을 가서 항상 새 차인 평균 3년에 1만 킬로 타는 차를 준비했고 이모는 그 새댁에게 전화하시어 어디로 나오라 약속을 잡으신 후 출발을 했어. 그렇게 새댁과의 약속 장소에 가선 태웠는데 이모가 남편 직장이 어디냐고 묻더군.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서울 본사더라고. 그리고는 내게 그리 가자고 하셨어. 그 새댁에겐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러내라 하셨어. 그냥 얼굴만 보면 되니까 잠시만 불러내라고 하셨고 그 여자는 잠깐 외출 왔다가 당신 보고 싶어 왔다고 하고는 잠시 나와달라 둘러대더라고. 이윽고 도착하고는 새댁이 나가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난 이모랑 차에 대기했지. 이모는 잠시 후 나온 새댁 남편과 새댁을 말없이 관찰하셨어. 그러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 잠시 후 그 새댁이 차에 타고 이모가 그 새댁네 데려다 준다고 출발하자 하셨지. 근데 이모가 별 말씀이 없으신 거야. 뭔가 골똘히 생각 중이신 것 같았어. 새댁도 이모 눈치만 보고 안절부절하고 난 운전하랴 뒤쪽 분위기 신경 쓰랴 안절부절하고 이윽고 이모가 입을 여셨지. 네 남편 딴 여자 있는 거 맞다. 그리고 평생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 그런데 아줌마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야. 그러자 이모가 다시 입을 여셨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야. 왜 그러느냐? 뱃속의 아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냐? 그 고민은 이해한다. 애미라면 당연히 그러해야지. 그러나 그 아이는 너랑 인연이 더는 없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안 얘기지만 더는 인연이 없다면 유산이 될 거란 말씀이잖아. 난 우리 이모가 남의 뱃속까지 투시하시는 줄은 몰랐어. 새댁은 어떻게 아셨냐고 놀라면서도 아니라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며 부정했지. 애기도 엄마의 고민을 잘 알아서 자기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지는 게 싫어 스스로 떠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댁은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대들었어. 난 참 난감하더라고. 이모 편을 들어 아줌마에게 뭐라 그러자니 새댁 입장에선 어느 여자가 저런 소리 듣고 흥분 안 할까 싶어서 그러더니 그 새댁은 당장 차 세워 달라더니 중간에서 내려버리더라. 이모는 내리는 새댁에게 내 말대로 되면 남편이 먼저 틀림없이 이혼을 요구할 테니 그러면 다시 찾아오라 얘기를 하셨어. 새댁은 아무 대답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지. 난 이모만 모시고 이모 댁에 돌아왔는데 쪼르륵 달려온 누나에게 저 얘기만 해주자. 알아낸 것도 없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난 신용거래에서 그런 건 없다며 까불면 신불 등록해서 다음은 없다는 말에 누나는 라면 5번을 끓여서 바쳐야 했어.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난 건 2달 지난 어느 휴일이었어. 누나도 외출한 휴일이라 점심때가 되자 난 이모께 말했지. 오랜만에 알바 뛴 게 있어. 주머니가 빵빵한데 우리 나가서 돈가스라도 좀 썰다 옵시다. 오늘 데이트 비용은 전액 내 부담하리라. 했더니 이모는 웃으시며 오늘은 꼭 봐야 할 손님이 올 것 같으니 다음에 가자고 하셨지. 그래 그냥 집에 놀고 있었는데 누가 급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모 집엔 초인종도 인터폰도 없어. 꼭 써야 하는 기계 이외엔 이모는 기계 자체를 싫어하셔서 내가 나가서 대문을 열어줬어. 밖에는 그 새댁이 서 있었어. 그러더니 이모를 찾으셨지. 이모가 방에서 나오시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 하셨어. 새댁은 이모를 보자마자 달려가 이모를 껴안고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 이모는 다 알고 있으시단 듯 모여라는 새댁의 등을 두드리시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난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음료수 2잔을 들고는 이모 방으로 갔지. 난 차를 들이곤 구석탱이에 조용히 앉았어. 이모가 나가라 할까 조마조마했어. 그분은 이모와 만난 후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선 건강도 더 챙기고 남편도 예전과는 다르게 애기 때문인지 집에 더 충실해지는 듯하여 그냥 미신이다 생각하고는 생활에 충실하려고 애썼다고 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애기는 탯줄을 목에 감고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해. 이분은 수술로 죽은 아이를 꺼내고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잃으시고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런 여자를 혼자 두고 또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애기의 유산을 빌미로
그걸 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 그제서 이모의 얘기가 실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새댁은 부랴부랴 이모를 찾아온 거였지. 다 이모 얘기대로 되었으니까. 이모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얘기를 하셨어. 너를 보고 남편을 보자고 한 건. 조금이라도 둘이 노력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려고 한 건데. 너희는 도저히 상극 중에도 상극이더구나. 계속 같이 하면 네가 죽고 네 남편도 살인자의 멍에를 쓰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 남편이 꽤 부유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 것 같으니 이쯤에서 갈라서거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네 하고 싶은 공부하러 외국에 한 3년 살다 들어오거라. 외국에는 꼭 나가거라. 국내에 있으면 남편이랑 필연적으로 다시 엮일 것이다. 그런 후엔 앞으로의 네 인생은 잘 풀릴 것이다. 이리 얘기하시는 거야. 이후 새댁은 합의 이혼을 했고 유학 수속을 끝내고는 공부를 하러 떠났어. 이혼에 쉽게 합의해주자 남자는 기분 좋게 꽤 많은 위자료를 내놓았어. 떠나기 전에 이모께 인사를 오셨었는데 나도 맘속으로 예쁜 새댁에 새로운 인생 장도를 빌었지. 그런 후 나만 아는 이 얘길 누나한테 비싼 값에 팔아먹었어. 라면 끓이기 쿠폰 20장에. 그리고 몇 년 후 내가 직딩 초창기에 이모네 갔다가 귀국한 새댁을 다시 만나게 되었지. 귀국해 인사 온 새댁은 내가 첫눈에 몰라볼 정도로 예쁘고 세련되어져 있었어. 그분은 첫눈에 날 알아보시고는 무척 반가워하셨어.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모랑 얘기하실 때 꼽사리를 끼게 되었는데 그분은 예술의 도시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셨고 그때 귀국 전을 가지신다고 하셨지. 그쪽에선 유명하신가 봐. 그리고 유학 중 새로운 짝도 만나셔선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시고 예쁜 아가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모 말씀처럼 외국에 안 나갔었으면 전 남편 때문에 힘드셨을 거래. 새로운 여자랑도 잘 안 되었던지 여자분 친정집으로도 찾아다니고 어찌 알았는지 유학 중에도 계속 전화해선 찾고 징징거리고 요점은 내가 잘못했어. 당신 없인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였는데 이미 새댁에게 그 남자는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한 남이었고 차갑게 식은 애정은 그저 귀찮게 구는 날파리 같은 존재였지만 아무튼 국내에 있었으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이 남자는 나중에 같이 동거하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런 일이 여러 번이라 결국 깜빵에 가셨다죠. 새댁은 지금도 이모를 자주 찾아오셔. 이모네 집 거실엔 그분이 선물하신 큰 그림이 떡하니 걸려있지. 내게도 꽤 큰 그림 한 점 주셨는데 그런 고상한 그림은 안 어울려 한 귀퉁이에 치워뒀다가 화방에 팔았어. 난 그냥 별 기대 없었는데 화방에서 제시한 가격에 뒤로 넘어갈 뻔했네. 호당 얼마씩 계산하니 몇백이더라고. 걸어두고 위탁 판매하면 임자 잘 만나면 더 받는다 했는데 그냥 넘겼어. 나도 공짜로 얻은 거 남도 좀 남아야지. 네 번째 이야기, 모텔 알바 괴담. 20살 때 모텔 카운터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이상한 일 많이 생깁니다. 그땐 너려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 합니다. 카운터는 제가 받고 차 들어오면 주차해주는 26살 남자 1명, 지배인 1명.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라 말 한 통에 패스. 주차해주는 남자분이 어느 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그 뒤로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지상 주차장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우리 모텔을 염탐온 놈이라면서 소리를 질렀죠. 지배인과 나는 안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머리가 반 까지고 하얀 난닝구의 나이 먹은 남자가 보인다며 얼굴이 파란 사람이 고개 빼꼼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냐고. 안 보이냐고 혼자 흥분해서 얘기했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무서웠습니다. 나와 교대하는 언니가 있었죠. 그 언니는 모텔에서 방 하나 얻어서 숙식 제공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 언니도 사연이 참 긴 언니였죠. 나이는 31살, 친이모가 유명한 무당이라 했습니다. 본인도 신기가 조금 있어서 가끔 이상한 거 듣거나 보곤 하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라 했죠. 어느 날 자기 근무 마치고 방에서 자는데 복도에서 애들이 깨르륵 뛰어노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며 짜증을 내며 나한테 왔습니다. 애들 없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요즘 그 소리가 자주 들린다 했죠. 그렇게 잠 제대로 못 자고 일하다 어느 날 언니 이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난 근무 끝나고 그 언니랑 수다 떠느라 퇴근을 안 하고 있었죠. 이모가 그 언니 보고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주소 좀 보내달라 하셨죠. 언니가 풀 주소로 얘기해주니 앵간하면 그만두고 나오라 했습니다. 터가 너무 안 좋다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을 묻은 곳이라 하더군요. 특히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이 놀이터인 줄 알아서 낯선이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죠. 언니가 부적 쓰면 안 되냐 물었더니 몇백짜리 부적 써도 임시일 거고 이건 굿도 엔간한 금액으론 택도 없는 거라 했습니다. 옆으로 모텔이 6개나 있었고 뒤편에는 여관들이 많았죠. 제일 신식이고 가격도 제일 저렴했는데 모텔불이 제일 늦게 꺼져서 우리도 이해가 안 되었죠. 그 이후에 지배인이 부적 쓰긴 했는데 부적 쓰고 얼마 안 지나 그만둬서 추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CCTV 보면서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3명이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온 남자 없었냐며. 안 왔다 하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경찰인데 CCTV 좀 돌려보겠다 했죠.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여관 여주인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 쫓다 이 모텔 근방에서 놓쳤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 때문에 그만둔 거였죠. 진짜 그때 주차하는 남자애 불러서 옆에 야구방망이 넣고 둘이 교대로 쪽잠 자면서 카운터를 지켰죠. 또 한 번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6명 정도가 우르르 왔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섞여서 특실 3개를 잡았죠. 그것도 3박 4일로 말입니다. 난 몰랐었는데 한 여자가 브라도 안 차고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사탕을 보며 애기 말투로 누나 이건 안 먹어도 돼 이랬죠. 순간 놀래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라고 하니까 딸기맛 포도맛 이러면서 사탕을 까먹더군요. 알고 보니 신엄마 박수무당 제자 이런 무리들이었죠. 퇴실이 아니고 외출이라도 방키는 카운터에 맡기고 가야 하는데 안 맡기고 갔죠. 그래서 전화해서 그 키 혹시 들고 나갔냐 하니 방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키를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큰 장군이 쓰는 것 같은 멋있는 칼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눈으로만 한 5초 구경하고 키를 들고 내려와서 지배인한테 얘기하니 혹시 그 칼 만졌냐고 물어봤죠. 안 만지고 키만 들고 왔다 하니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했죠. 나한테 앞으로 큰일이 생기는 거라고. 안 만지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는 언니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그 당시 22살이었죠. 둘이 방을 잡으려 했는데 내가 일하는 모텔로 잡자고 해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올라가기 제일 쉬운 방으로 주었죠. 그때 그 커플이 들어왔을 때 나와 교대하는 그 신기 있는 언니가 잠 안 온다고 옆에서 수다 떨어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방이 2층이었는데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시간 나면 올라간다고 했죠. 그 커플 올라가서 방에 들어간 거 확인 후 나와 교대하는 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쟤 애 지웠지? 순간 나는 무슨 소리냐고 했죠. 네 친구 커플 계단 올라가는데 여자의 뒤로 애기 그림자 2개를 봤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가 쫓아 올라갔다고. 실은 나는 알고 있었죠. 2번 낙태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잠시 시간이 나서 그 커플 방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죠. 그 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했는데 좋든 나쁘든 그래도 엄마라고 따라다닌다고 엄청 울었죠. 나는 괜히 얘기해줬나 싶어 달래주고 탕수육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일은 그 26살 주차하는 남자애가 그만뒀습니다. 헛것에 몇 번 시달리다 그만두게 되었죠. 지배인이 구인 공고를 냈고 남자 둘이 면접을 왔습니다. 친구라 했고 숙식도 원한다 했습니다. 지하에 지배인 CCTV 보는 곳, 옆 청소부들 방의 옆 방을 그 남자애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급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자의 한 명이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일주일 전부터 여자 귀신과 그걸 한다고 합니다. 얼굴은 안 보이고 살결부터 느낌까지 진짜 같다고 했죠. 느낌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매일 밤 자기 전 기대를 하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이 자식이 무슨 개소리를 하나 했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피는 남자 잡으러 온 여자 썰도 있습니다. 내 근무 시간은 아니었고 교대하는 언니 근무 시간이었는데 비품비가 모인 게 꽤 돼서 깐풍기 시켜먹는 날이라 기다리고 있었죠. 자주 오는 단골 커플은 늘 특실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일리지 카드도 있는 커플이었죠. 당연히 둘이 커플인갑다 하고 내버려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그 뒤로 어떤 여자가 뛰어오더니 방금 들어온 커플 여자의 친구라고 했죠. 슈퍼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오느라 본인이 늦어서 그런데 몇 호로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죠.
친구시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왜 일을 귀찮게 하냐며 그냥 빨리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라며 그 호실에 전화해서 오실 친구분이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커플은 없다고 해서 올 사람 없다고 하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못 알려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엘베를 쳐다봤죠. 6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6층은 특실층이라 방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팍팍팍 하고 누르더군요. 언니가 놀래서 뛰쳐나갔는데 한 발 늦었죠. 6층에 호실 불 꺼진 방 찾아서 쾅쾅쾅 두들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문을 안 열었죠. 지배인이랑 주차해주는 사람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잡아 끌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흥미진진한 생중계를 CCTV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끌어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별 저항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핀 놈이 카운터로 전화해서 개 상욕을 시전했죠. 6층으로 올라오게 했다고. 언니도 일단 죄송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 호실 알려준 것도 없고 자기가 확인 전화 걸었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라고 했는데 그 언니가 5년치 먹을 욕을 거기서 한 번에 먹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조신해 보이는 여자가 대시를 끊어서 왔습니다. 후에 자기가 다른 남자랑 오면 처음 온 것처럼 해주시고 다른 새 방으로 방을 주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뭐 하는 여자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들어간 지 30분 뒤에 잠시 나갔다가 어떤 남자랑 왔습니다. 그래서 대실방을 하나 줬죠. 방에 입실하는 순간 컴퓨터 입실 시스템 시간이 돌아갑니다. 정확히 18분 뒤 둘이 나갔죠. 이건 또 뭔가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혼자 와서 수고한다면서 비타민 드링크 하나를 주고 갔죠. 또 30분 뒤 나가고 다른 남자랑 다시 와서 또 방을 줬고. 그때 알았죠. 채팅에서 돈 받고 남자랑 하는 거라는 걸. 이번엔 몇 분 걸릴까 해서 지켜봤습니다. 25분 걸리더군요. 그렇게 그 같은 짓을 하루에 5번 하고 가더라고요. 지배인은 우리 모텔 돈 벌어줬다고 좋아했죠. 최소 14분 최대 35분의 시간을 기록하며 그 예쁘고 조신한 여자는 나갔습니다. 지배인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대실비 추가는 안 받겠다고. 앞으로 또 오셔도 대실 추가비는 안 받겠다며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진심일 수밖에 없는 목청으로 인사했죠.